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발명이나 혁신은 대략 20년 정도를 주기로 일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내려가면 힘드니까 산업혁명 직후인 1800년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와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800년에는 세계 최초의 배터리가 개발됐습니다. 이걸 개발한 아저씨의 이름이 알레산드로 볼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이야기할 때 볼트라고, 즉 110V 또는 220V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되고 나자 그로부터 단 2년 만에 험프리 데비라는 어느 미국의 발명가에 의해 세계 최초의 전구가 개발됩니다. 참고로 에디슨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구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도, 그 전에 전구를 개발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개발된 것을 자신의 상품으로 만들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제 1817년이 되자 세계 최초의 자전거가 영국에서 등장합니다. 기계를 이용한 인간의 모빌리티 발전이 시작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836년이 되자 이번엔 진짜로 대단하면서도 심각한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총입니다. 총이야 원래 임진왜란 때에도 있었지만 그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연발도 되지 않는 화승총이었는데, 미국인인 사무엘 콜트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생긴 탄환을 사용하면서 또 동시에 여러 발을 장전해 쓸 수 있는 리볼버라는 권총을 개발해버립니다. 서부 영화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총인데, 이 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하지만 전쟁광인 우리 인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약 25년 후인 1861년에 가서는 리처드 게틀링이라는 사람에 의해 그 살상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형태의 총인 세계 최초의 기관총을 만들어내며 본격적인 대량 살상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또 20년쯤 지난 1885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독일 사람인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을 단 자동차를 개발하며 인류의 모빌리티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900년이 되자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보낼 수 있는 라디오라는 것이 개발되었고, 다시 또 25년이 지나 1925년이 되자 이번에는 소리가 아닌 화면을 전송하는 세계 최초의 텔레비전이 미국에서 개발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 20년쯤 지나 1942년이 되자 권총이나 기관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살상 무기인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기술이 미국에서 완성되었고, 이 무시무시한 신무기는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최초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하자마자 미국은 정확히 20일 뒤인 8월 6일에 일본으로 가서 그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며 인류의 핵무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원자폭탄과 함께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가 영국에서 개발되며 우리 인류의 디지털 세상을 열게 됩니다. 많이들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알고 있는 미국의 애니악은 콜로서스보다 3년이나 늦게 등장한 컴퓨터입니다. 다시 또 20년쯤 더 흘러가자 컴퓨터까지 개발하며 이제 엄청난 자신감이 생긴 우리 인류는 시선을 멀리 저 우주로 돌립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실제로 인류는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고, 그렇게 인류의 공간이 우주를 향해 넓어지고 있던 찰나 1989년 땅에서는 그 우주만큼 신비로운 아예 새로운 세상이 생겨납니다. 바로 사이버 공간, 즉 우리 인간의 활동 무대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인터넷까지 등장한 후 이제 2007년이 되자 우리의 스티브 잡스 옹께서 우리 인간이 그동안 개발한 디지털과 인터넷 세상의 모든 혜택을 한 손에 쥐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궁극의 기계인 바로 스마트폰을 개발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스마트폰 시대의 끝 무렵에 서 있는데, 이제 다음에 등장할 타자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부터 딱 3년만 더 가서 2025년이 되면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수도 있는 최종 테크놀로지인 강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부터는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이전과 이후의 세상 이상의 커다란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인공지능의 기술은 우리 생각보다 이미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이건 구글에서 서비스 중인 AI 어시스턴트의 데모 영상입니다. 본인의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영상 속 AI의 대화가 거의 실제 인권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전화를 받던 미용실 직원은 지금 자신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4년 전 영상입니다. 참고로 5년 전 이세돌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인간 바둑 고수들을 정말 처참하게 이겨버린 알파고가 등장했었는데, 그런 알파고를 마치 원숭이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똑똑하며,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학습 규칙도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며 혼자 성장하는 차세대 강인공지능인 구글의 뮤제로가 등장한 것도 벌써 2년 전입니다. 이 뮤제로는 알파고보다 최소 3000배에서 4000배 사이 더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약 7년 정도만 지나면 이 인공지능들의 IQ는 우리 인간보다 약 1300배나 더 똑똑한 대략 1만 3000 정도 수준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략 앞으로 약 3년 후부터 시작해서 무지막지하게 똑똑한 인공지능들이 곧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이 인공지능들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데다 맨날 서로 죽이는 싸움만 하는 멍청한 인간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될 리 없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세계 최고의 테크 수장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는 양쪽으로 나뉘어 지금도 아주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불과 당장 몇 년 후부터는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일상화가 되어 우리 삶과 생활의 일부분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또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중에는 현재 LG의 AI 자문 교수이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AI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는 국내 대표 AI 전문가 정두희 박사가 있는데, 그는 최근 출간한 책 넥스트 빌리언 달러를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맞으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며 또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는 인공지능 관련 주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거의 18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최신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책으로 출간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성숙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이 시점에 세계 각각의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도입되어 있고 또 그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지만, 특히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매우 귀한 최신 동향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산업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수백 가지의 인공지능 상품들 가운데 우리가 곧 주변에서 보게 될 흥미로운 것들 중에는 AI 거울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아주 빠르게 전 세계 백화점과 미용실에서 보게 될 물건인데, 백화점의 경우 옷을 일일이 탈의실에 가서 입어볼 필요 없이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그 매장에서 팔고 있는 옷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클릭만 하면 실제로 내가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피팅된 상태로 합성하여 거울에 보여주는 기술이며, 미용실 버전은 손님이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면 거울에서 실제로 그 머리를 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합성시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최근 MIT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은 오직 헛기침 소리만을 듣고도 그 사람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MIT의 이 인공지능은 약 1000시간 분량의 폐 및 호흡 기능의 변화가 포함된 음성 또는 기침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었는데, 현재까지는 그 정확도가 유증상자의 경우 약 97.1%에 달하며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무려 10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IT의 인공지능이 헛기침으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진단하는 동안 카핏이라는 인공지능 상품은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어 자동차가 고장날 곳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매우 싫어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제약 및 백신 연구소들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해 백신과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속도는 인간 수백 명이 달라붙어 하는 것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빠른 상황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어느 조직이 또는 기업이 앞으로 일상화될 인공지능 기술들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 트렌드의 선두주자가 되어 직접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들을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시대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기술의 발전의 바탕에는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절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 그렇게
이렇게 개발된 미래의 인공지능은 역설적이게도 반드시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보면 주문용 키오스크 앞에서 뭘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제 드물지 않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지금 너무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의 세상이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기술의 화려함이나 발전 속도보다는 그 기술이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와 배려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은 더없이 날카롭고 훌륭한 지적이며 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저자의 그런 좋은 생각을 잘 닮아 선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인류의 좋은 친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